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네, 지금 2주에 걸쳐서 인간의 굴레에서 1, 2권을 읽고 있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1권부터 10권까지 진행한 챌린지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100권을 읽은 것도 아닌데 벌써 풀 썰이 있느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맛을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꿈을 마음 한켠에 조그맣게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가 있었느냐. 네, 사실 저도 이 챌린지를 마음에 품고 착수할 때까지 약 6개월 정도를 끌면서 고민했습니다. 보통 챌린지가 아니잖아요. 워낙 장기간이 걸리는 챌린지고요. 그런데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도 처음 몇 주간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시작한 거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인정된 작품을 읽는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책을 끝까지 진지하게 읽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미연 읽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작품이라는 것이 책을 대할 때 마음가짐을 다르게 합니다. 이 작품을 통과하면서 나는 어떤 세계를 보게 되고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열게 됩니다. 사실 완독 챌린지를 하면서 순서대로 책을 읽을 때 불가피하게 희생되는 것이 시의성 부분과 선택의 자유죠. 왜 그 책을 읽어야 하는가? 왜 지금 그 책을 읽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기획하고 선정하는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너무 수동적인가? 단테의 신곡,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꼭 지금 읽을 필요는 없죠. 그러면 계속 안 읽게 되거든요. 챌린지를 하면서는 미룰 수가 없죠. 또 어떤 작품은 너무 유명한데 내 취향과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평생 안 읽을 것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챌린지를 만나면 읽어야죠. 그래서 변화무쌍한 흐름의 책들을 만나면서 어떨 때는 저를 억지로 잡아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챌린지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책 읽는 시간이고요. 제일 힘든 시간은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독서 모임을 하거나 서평을 쓰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 어떤 책을 읽고 제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리해보는 과정이 없으면 책의 내용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생생했던 감동도 흐릿한 느낌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감상을 말이든 글이든 언어로 정리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챌린지 전에 읽었던 책들과는 확실히 저에게 남아있는 강도가 다릅니다. 챌린지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읽었다면 저는 절대 정리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챌린지를 하길 잘했죠. 마지막으로 시간을 집중 투자하는 것의 유익입니다. 요즘 제 생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챌린지입니다. 한 주 안에 책을 읽고 정리하고 영상을 만들고 편집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기술적으로도 익힐 게 많아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읽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읽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또 유익이더라고요. 어차피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시간을 잘 분배해서 써야 하는 건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가지치게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 돌진하던 시기도 있었고 무계획으로 앞에 주어지는 대로 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목표 없는 생활에서 제가 건졌던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죠.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서도 도와주고 배려해 주더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밥할 때가 됐는데 책을 읽고 있으면 가족의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걱정해 줍니다. 아직 그거밖에 못 읽어서 괜찮겠느냐고요?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덕분에 목표를 향해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독 챌린지를 하면서 힘든 점은 이미 앞에서 좋은 점을 얘기할 때 다 노출된 것 같고요. 제가 이 챌린지를 진행함에 있어 지키려고 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첫째, 작품을 읽기 전에 작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자입니다. 작품은 아무래도 시대의 영향, 특히 작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 바로 작품에 들어가고 싶어도 먼저 작가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들어간다가 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대충 지나가는 작품이 없도록 하자입니다. 비록 10권밖에 안 읽었지만 어떤 책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어서 휘리릭 넘기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꼭꼭 씹어가면서 지나간다. 이해해보려고 발버둥 쳐본다가 저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해설서나 다른 사람의 리뷰를 먼저 보지 않는다입니다. 사실 읽은 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권위 있는 다른 사람의 해설을 참고하고 싶어지거든요. 다소 편협하고 불충분하더라도 내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해설을 참고하지 않는다가 세 번째 원칙입니다. 참고만 할 생각이었다 해도 다른 사람의 해설에 영향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채널 이름을 미연 읽음으로 정한 취지, 끝까지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릴게요. 가족 외에 첫 구독자가 생겼던 그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서는 사실 외로운 것인데 한 분, 두 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책을 혼자 읽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와 같은 속도로 읽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래 에이스트 예상 업로드 일정을 보시면서 이 책 같이 읽어봐야겠다 계획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각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저기 꽃도 피고 완연한 봄인데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산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사와 육아와 운동, 생활의 밸런스를 잘 잡아가면서 꾸준히 오래 즐겁게 읽어보겠습니다.